속상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정말 가늘고 길게 가고 싶었어요. 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시고 퇴사하신 선생님들께서 퇴사를 하시고 나서 너무 후회가 된다. 나는 다른 동료들처럼 왜 그곳에 적응하지 못했을까? 너무 후회하고 퇴사한 자신이 한심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도 3개월 만에 퇴사한 병원이 있어요. 제일 처음 간호사 면허증을 따고 보람의 병원 중환자실에 입사를 했고, 제가 원티드 했던 곳은 저는 병동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일찍 간호대학교에 들어갔더라면 특수 파트를 원티드 했을 거예요. 응급실, 중환자실, 왠지 힘들지만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 같고, 응급실에서 척척척, 중환자실에서 척척척,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시는 그런 간호사 선생님들을 뵀을 때 너무 멋있잖아요. 그 전에 저는 이미 무모하다라고 생각되는 도전들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간호사로서는 정말 가늘고 길게 가고 싶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람의 병원에 원티드 할 때 1순위 저는 병동이었어요. 그것도 외과계 병동. 들은 소문으로 외과 병동이 그나마 덜 복잡하고 오래 견딜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풍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순위 외과 병동, 2순위 내과 병동. 저는 중환자실을 원티드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외과 병동을 1순위로 지원했더니 외과계 중환자실로 저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은 어느 병원이나 굉장히 폐쇄된 공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호자도 일정 시간에만 면회를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 내에서도 병동은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곳인 반면에 중환자실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이고,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중환자실은 굉장히 엄격한 곳이라고 이미 평판이 나 있는 부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지만 중환자실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당하다는 대우를 받고 저는 견뎌보려고 노력을 다 했고, 수간호사 선생님한테도 중환자실 안에서 숨쉴 구멍이 없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병동으로 로테이션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간호부장님께도 저는 요청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되면 다른 간호사들 역시 계속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해볼 만큼 다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퇴사를 함에 있어서 후회는 없었어요. 그 아무리 제가 갈 수 있는 한 최고의 병원이었다고 한들 저에게 모멸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곳에서 살아남고 싶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먼저 지키는 게 저는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퇴사했지만 퇴사하고 나서 저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짝 독이 올랐어요. 봐라, 난 꼭 잘 될 것이다. 오히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동기부여를 갖게 되었고요. 지금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되고 7년차 간호사로 잘 근무하고 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나랑 너무나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너무나도 안 맞는 그런 직장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부단히도 노력을 해봤는데 더 이상 내가 물러날 곳이 없다, 숨을 쉴 수 없다 했을 때는 내가 먼저 살고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생님들께서 내가 다른 동기들처럼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한 게 너무나도 내 자신이 한심하고 후회스럽고 부모님의 눈치가 너무 보여서 살 수가 없다라는 댓글이나 메일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살려고 그 상황을 빠져나온 내 자신을 절대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일을 겪는 동안 나 자신은 충분히 아팠어요. 내가 아픈 상황에서 누군가를 돌볼 수 없어요. 우리는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상태가, 나의 마음이, 나의 신체가 돌봐져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볼 수 없어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제일 먼저 돌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게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한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결정권은 온전히 나에게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반대의 의견을 내실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퇴사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병원에 갈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병원을 안 갈 것인지, 다른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결정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하고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내가 스스로 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신 정혜신님의 당신이 옳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나를 공감하는 방법은 내 마음이 어땠는지 스스로에게 집중해서 묻고 구석구석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머무르며 나에게 집중하고 공감해야 홀가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는 게 먼저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공감받고 치유받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퇴사를 하시고 우울증이나 나락에 빠져 계신 선생님들은 나를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홀가분하게 다른 병원을 가시든지 다른 진로를 탐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락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환자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스스로 돌봄을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절대 한심하지 않아요. 아직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맞는 직장을 못 찾았을 뿐이에요. 찾으실 수 있어요. 스스로 자책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절대 자책하지 마시고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길 바래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